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심택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반도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DDR5 램에 있는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아시면 돼요. 뭐 PCB라고도 불리는데 뭐 이게 어떤 기술인지까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초록색 판 위에 반도체 칩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초록색 판, 즉 DDR5의 뼈대가 되는 판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DDR5 램에 대한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DDR5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게다가 최근에 딥시크가 개발이 되면서 고사양 메모리 칩, HBM 반도체가 아니라 뭐 DDR5 램을 이용한 뭐 다른 반도체를 가지고도 효율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심택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쪽에 좀 가까운 친구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레버시, 범용 반도체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DDR5 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차세대 메모리 소캠이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쪽하고 협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 HBM 뭐 제2의 HBM 관련주로서도 소캠 기술력이 좀 각광받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받는, 어찌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양쪽 테마에 다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반도체를 이해할 때는 예전에는 반도체 관련주 움직이면 다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하이닉스도 움직이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AI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HBM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 이쪽으로 파가 나뉘게 됐고요. 그래서 HBM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고 또 레거시 범용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파가 나뉘게 됐는데, 심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도 발을 담그고 있고 또 HBM, 엔비디아 쪽에도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안에서 겹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기술주의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한 HBM 반도체가 순환매가 돌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최근 57,000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 시도하고 있고 안착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를 따라서 범용 반도체 쪽이 움직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기술주 순환매의 시작이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심택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움직이든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올 1분기 실적도 뭐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뭐 이러한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라던가 이런 걸 이유로 이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보통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매수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자, 그런데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시장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실적을 냈던 기업은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는 더 좋은 실적을 시장은 기대하게 되고 그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했을 때는 실망감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심택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95점 성적 맞았던 얘가 93점 맞으면 시장은 실망합니다. 그런데 심택처럼 한 70점 맞았던 얘가 75점, 80점 맞으면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양쪽에 다 발을 담글 수 있는 테마라는 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심택은 좀 투자에 가치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심택 같은 경우는 일전에 강한 갭상승으로 240 저항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240 저항,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죠. 자,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강한 저항, 특히 240 볼뱅 상단 이렇게 두 가지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만의 강한 개별 호재가 존재를 한다던가, 아니면 해당 섹터에 엄청나게 강한 이슈가 존재를 한다던가, 그게 아니면 시장이 좋던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딱 이 심택이 240, 이 강한 저항을 돌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그때
3월 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졌던, 그러면서 시장 지수가 무너지고 엔비디아가 무너졌던, 전체적으로 시장이 붕괴했을 때 시점과 겹치면서 심택도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 시도하는 와중에 시장 여파로 돌파를 실패하고 아랫갭 자리까지 조정이 온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갭자리는 제가 거의 무조건 메꾼다라고 말을 했죠. 자, 심택은 그래서 이 갭자리 때문에 사실 정말 좋은 종목인데 들어가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갭자리를 메꾸고 반등이 나왔어요. 자,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 최근 이 종목이 낙폭을 보여준 건 이렇게 급격한 낙폭을 보였잖아요. 보통 주가는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절반은 반등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9,500원에서 19,6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 1차적으로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가 대비해서 그래도 한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접근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미중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온 만큼 기술주의 순환매가 기대되는 시점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정말 일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241선까지 돌파를 해서 전고점 탈환, 정말 길게 보자면 이 종목은 위의 갭자리도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 종목이 8월 5일날 이렇게 크게 개파락을 했는데 8월 5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지수가 10% 넘게 폭락했었던 시점이거든요. 즉 심택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개파락을 보여준 것도 이 종목이 뭐 잘못을 해서 개파락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시장 지수 여파에 따른 개파락이기 때문에 이 자리 또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은 짧게 보면은 10%, 아니면 전고점, 아니면 정말 크게 보자면 481선이 존재하는 뭐 27,000원 갭자리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들어가서 내가 좀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아래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손실 보고 나올 가능성보단 수익 보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현가에서도 들어가도 전혀 부담이 없죠. 왜냐면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241선을 일봉상 121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 자리는 보시면 뭐 지금 일봉상 121자리라고 한다면 15,300원 정도 라인인데 15,300원? 그 자리는 60분 봉상 볼벤 하단 라인, 볼벤 하단 지지선하고 동일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 종목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밀려준다? 한 15,500원까지 밀려준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더 사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만 아직 시장 지수가 뭐 좋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세선 하단부까지 뭐 적게는 뭐 2,550포인트, 많게는 2,500포인트까지 한 차례 눌림을 줬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장 지수가 눌리면 당연히 이 종목도 좀 눌림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시장 지수 영향으로. 자, 그것까지 고려해서 매수 전략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현가에서 1회 뭐 여러분들 좀 캡처하기 쉽게 남겨드리자면 일단은 심택 첫 매수는 현가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현가 뭐 지금 17,680원인데 그냥 18,000원 아래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9,500원까지 18,000원 아래면 뭐 크게 부담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한 30%, 그리고 두 번째 매수는 이제 최근 상승폭의 절반, 그리고 5일선과 10일선이 만나는 한 16,000원에서 16,300원에서 16,500원, 여기서 30%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매수. 자, 세 번째 매수 같은 경우는 한 15,300원 라인. 자, 여기서 20%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체스님 30 더하기 30 더하기 20%면 80%인데 그럼 남은 20%는 어디서 잡죠?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남은 20%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시장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가 2,550이나 2,50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20%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두 번째 매수 가격이 왔는데
코스피가 2500, 2550선, 2500선 요 사이 구간에서 있으면 여기서 30%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50%를 잡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세 번째 매수 단가인 15,300원 정도를 왔더니 그때 코스피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40%를 잡으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세 번째 매수가 단가가 올 때까지도 코스피가 이 구간으로 안 들어와 있어. 코스피가 막 2,570포인트 뭐 이런 구간에 있다. 라고 하면 더 사지 말고 코스피 여기 왔을 때 나머지 20%를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수 전략을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500원. 이 정도는 사실 진짜 소녀감성 목표가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목표가라고 보여지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241선인 25,500원 자리이긴 하지만 아마 이번에 19,500원 정도 올라가면 이 자리는 좀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좀 난 이 정도로 충분해. 뭐 한 10몇 프로 먹었으면 됐지 하시는 분들은 2차 목표가를 25,500원으로 보셔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크게 한 21,500원 정도로 2차 목표가 잡고요. 이제 3차 최종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되고 코스피 지수가 막 2,700 넘어가고 뭐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27,500원에서 28,000원까지도 좀 목표가를 크게 보시면서 분할 매도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사고 그냥 이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중간중간에 반도체 순환매에 맞춰서 일부 비중은 남겨놓고 일부 비중은 최종 목표가 가겠다 생각하고 내가 뭐 보유 수량의 30%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뭐 70% 정도 가지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좀 빠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랄까? 그래도 그냥 바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1차에서 일단은 30% 정도 담아놓고 2차에서 좀 본물량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심택 같은 경우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